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은 저번 주에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 다우는 오늘 종가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1.7%를 넘어버린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에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 동안 알려진 뉴스로서 헤지펀드인 알츠고스가 마진콜을 당했다는, 그러니까 계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강제로 주식이 매각되는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무려 200억 달러 이상의 강제 청산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월요일에도 추가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은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바이두인데요. 최근 바이두의 급격한 하락이 이 강제 청산으로 인한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그 여파가 꼭 여기에 한정된 기업들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로 인해 이와 관련된 주식들을 들고 있는 다른 헤지펀드나 개인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면서 마진콜을 당할 수 있고, 그 자금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주식들을 팔면서 추가적인 연쇄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게임스탑이 공매도 세력들의 숏커버링을 일으키면서 그 자금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기술주들을 팔면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났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 시장 불안에 한몫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RK의 우주 관련 ETF인 ARKX가 드디어 출범을 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화요일부터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 ARKX가 어떤 분야에 투자하는 ETF인지를 한번 보자면, 우선은 공식적으로 우주 탐사와 관련된 ETF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리고 단순히 우주 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주도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혜택을 받는 회사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궤도 위성을 만들고 발사하는 회사들, 그리고 항공우주 회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이나 3D 프린팅, 그리고 그 외 재료 및 에너지 저장 관련 기업들도 포함이 되고, 또한 이것들과 관련된 수혜 기업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인터넷 액세스, GPS, 건설, 드론 이런 것들을 포함한 항공우주 활동에 혜택을 받는 기업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트림블이죠. ARKX의 쉐어홀딩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의외로 직접적인 우주 관련 회사가 아닌 그에 대한 수혜를 받는 농업이나 GPS, 건설 관련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트림블이라는 회사가 정작 ARKX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 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거나 하는 회사들보다는 아직은 항공우주나 또는 관련된 제조산업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스페이스X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ARK가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그 외 굉장히 특이하게도 아마존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블루 오리진 때문인가 했더니 알리바바도 들어가 있는 거 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한 구글이나 텐센트는 아마도 인공지능 관련돼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보유 비중 11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주산업이 반도체에도 큰 수혜를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 포함을 시킨 것이 아닌가. 또한 인공지능 관련되어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넷플릭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이거는 뭐 우주 산업이 잘 되면 우주 관련 영화가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건지 하여간 좀 이해가 안 되고, 전반적으로 투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몇몇 이해가 안 되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투자 범위가 넓고, 정작 우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비중은 조금 생각보다 실망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당장의 실적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ETF라는 특성상 수년 후에나 수익이 날
직접적으로 우주 관련된 회사보다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포함시키려다 보니 발생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주 산업에 관심이 많고 우주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고자 했던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래도 펀드의 성격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특히나 스페이스X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투자하기는 조금 꺼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ARKX에 투자할 마음이 없고요. 그리고 또 펀드가 출범하는 시기도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시기죠. 전반적으로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특히나 우주 관련된 드림주들에 대한 주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황에 출범하기 때문에 출범 후에도 아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은 혼조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합권이었고 그 외에 중소형 주들은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친환경 관련된 주식들은 오늘 크게 하락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도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1% 조금 넘게 떨어지면서 611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 한때 600달러대가 깨졌는데 또다시 600달러대의 강력한 지지선이 발동을 하면서 어쨌든 주가를 600달러 위로 끌어올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제하고 단순하게 차트상으로만 보자면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어떤 한 지점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캔들의 몸통 모양이 짧아지는 모양새는 일반적으로 매도세가 더 이상 매수세를 압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즉 매도세가 위에서 누르지만 이 지지선을 돌파하지를 못해서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압축되어 눌려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은 일반적으로는 매도세의 힘이 떨어지면서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전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때의 얘기겠죠. 그래서 이 600 정도 선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은 일단 전저점 근처까지 한번 밀렸다가 올라올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현재 테슬라의 안 좋은 투자 심리를 만회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벤트는 당연히 1분기 실적 발표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인도량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인도량은 17만 대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적게 되면은 600 지지선이 깨지면서 전저점 근처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고 17만 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4월 말에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우선은 횡보를 조금 더 지속을 할 것이고 17만 대보다 확연히 많다면 반등을 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가 시장 기대치보다 적고 많은지는 주가가 말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의 발표가 예상되는 1분기 인도량 발표에 의해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4월 말에 있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 대비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중기적인 주가 흐름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5월 정도에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완공 소식이 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재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강하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별로 좋지 않더라도 장기 투자자에게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망했죠. 망했는데 저는 테슬라의 반등의 서막이 5월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3분기, 4분기, 연말로 갈수록 강력하게 재상승을 해서 올해 안에 전 고점인 900달러는 물론 1000달러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의 말이라는 시간조차도 결국 장기 투자적인 관점은 아니고 단기 투자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당분간은 눈앞에 있을 1분기 실적 발표에 투자자들은 관심을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나스닥 관련 기술주들이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활력이 없는데요. 조금 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